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상당한 내용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었죠. 지금 저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내용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국회 정당으로서의 건전한 견제 그리고 보수 재편 이 부분과 깊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비대위원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고 전당대회를 해서 일신을 해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개의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의 임기를 연장을 해서 네. 계속 가는 방법.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연장해서 계속 가자는 방법. 두 번째가 새로운 그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서 가자는 그런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새로 세워서 예. 가자는 방법.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임하자마자 그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명태균 특검법 뭐 이런 것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대통령에 대한 그 면소법 그리고 재판 중지법 이런 것들을 줄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대내적으로 무너져서 대외적인 견제가 약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조금 더 어쨌든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 불난집 그냥 홀라당 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재건축해야지 지금 옆에 페인트 칠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게 되냐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빨리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의견이 지금 그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저도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제가 어제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만 그 10만 분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1번이 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쇄신, 2번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쇄신, 3번이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17,000명이 하루 동안 투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5%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쇄신 이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당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 이른바 친한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얘기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 그 당에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원들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빨리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자. 내부적인 어떤 일정 부분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당 리더십을 완전히 새로 하고 그동안 있었던 당내 그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진 부분을 새로 뜯어버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대위원 체제를 계속 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당에서 어떤 그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체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들의 선택인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이재명 트랙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차기 리더십으로 올라오는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바로 인천 계양으로 가서 국회의원 방탄복을 입고 이어서 당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런 트랙, 그런 그 여의도의 새로운 문법이 예. 이번 그 국민의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이 당권을 다시 그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리턴 매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당 대표 이런 부분으로서 이번 그 어떻게 보면 향후에 전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플랜 1으로 떠오르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과 한동훈의 어떤 싸움도 지금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참 흥행 요소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언론 공지방을 없애질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아주 그 국민의힘을 애정에 맞이하시지 않는 애증? 애정입니다. 애정. 우리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국민의힘은 뭐 제 표현이 아니라 보수 언론의 이 헤드라인으로 보면 해체 수준의 그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는데 이 경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가 이 양날개와 같다고 비교하거나 또는 비유하거나, 아니면 이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되는데, 그 중에 한 바퀴만 크고 튼튼하다고 해서 예. 이것이 잘 날거나 잘 앞으로 전진하는 건 아니다. 같이 성장해야 되고 같이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전진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빠르게 좀 정리를 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애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써 이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젖잘싸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려내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잘 싸울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양측의 의견 중에 저는 굳이 한쪽의 의견을 조금 더 그 편을 좀 들어드린다면, 네.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골문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는 게 맞다. 근데 그 도려낼 땐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크게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 견디고서라도 인내하고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또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실 거고, 이 지켜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은 또 평가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저희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라고만 놓고 이 지금 전략을 짜실 게 아니라, 예. 더 크게, 더 넓게 국민을 보고 이 전략을 짜야 될 거다. 국민의힘의 쇄신 전략은 민주당을 맞춤형으로 하지 말고 국민을 맞춤형으로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제가 요 말씀만 애정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로 나오게 되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당내 계파 분쟁이라든지 이것을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까지 지휘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굉장한 숙제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뭐랄까 힘을 못 받는 것이 이제 배치가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좀 쉬고 다음 총선 때 나와서 그 다음에 좀 후위를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뭐 기타 치고 과자 먹을 때는 아니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한 이후에 사실상 불복했죠. 예. 그러면서 공동선대위원장도 거부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탄력을 받고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절묘하게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선거운동을 돕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한때 상당히 그래도 친분이 있었고 예. 굉장히 또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미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번 대선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방송하면서는 굉장히 한동훈 후보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칭송도 했죠. 왜냐하면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는 오늘은 제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선거 캠페인을 했다기보다는 사전 당대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6월 2일 마지막 선거 유세를 피날레 유세를 김문수 후보님께서 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도 하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방송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이 한동훈 후보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욕설이었죠. 특히 여성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잘못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고 하면은 과연 조기 전대회의 후유증이 어떻게 남을지 참 걱정도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는 측면 승부가 아니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적 리더십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인데 예. 한동훈 후보도 이제는 측면 승부를 할 것이 아니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안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면은 김문수 후보님 손 들어줘야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인데 이번 조기 전당대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거기에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어느 정도 가름막가 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패배한다고 하면 승리하면 거기 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패배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옆에서 뒷담화 까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를 향한 충원이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친윤계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선전 이 부분을 두고서 이제 젖잘싸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이게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선 패배 이 부분에서 친윤계의 책임론이 상당히 좀 본질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친윤계의 앞날 그리고 보수 재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친윤 이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친윤이라는 표현이 또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107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한 70여 분 가까이가 영남권에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개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개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심점이 필요한데 과연 이분들의 구심점은 또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하나 있고요. 개혁을 지금 당내 쇄신, 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당내 쇄신이라고 얘기해 보면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쇄신안을 당내에서 관철시켜낼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있나.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정말 유능한 집도의가 와서 수술을 좀 대대적인 수술을 좀 해서 회생 절차를 시켜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당분간 국민의힘이 좀 이 내홍을 좀 크게 겪을 것 같고 이 수습해가는 과정이 국민들께는 정말 보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 희망의 싹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전에 뭐 그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셨다고 하는데 예. 사실 저는 이게 그 어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TPO예요. 이게 시간, 장소, 어떤 상황이 맞아 떨어졌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불과 하루 차이지만 어제 한 것과 오늘 떠밀려서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예. 사실 이것도 좀 효과를 크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제가 볼 때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크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진다라는 건 뭔가 새로운 또 이동의 어떤 물꼬는 트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 결과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보수 대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를 했다고 하면서도 하와이에서 페북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 에이지 이제 보수의 빙하기로 들어간다. 그 기간이 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30년 동안 몸을 담았던 이 국민의힘에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홀라당 불타버리고 거기에 좋은 나무 이식시키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비대위원 체제로 가서 과연 얼마나 생존력이 있을지 국민의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생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꼭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외과 의사 수술을 한다고 하다가 외과 의사만 다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당원 민주주의가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당원 민주주의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쌍권총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들을 뽑은 김문수 후보를 하루아침에 갈아치우려고 하는 한마디로 하극상을 벌리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노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까지의 거수기와 달리 위에서 결정해주면 그걸 추인해주는 기관도 달리 이제는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주체로 지금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대위원으로 해서 뭐 자기들끼리 의원들 배치들끼리 뭐 쑥덕 공론할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데리고 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당원을 믿어야 되고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분이 누가 될지 뭐 김문수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한동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로서 정당의 당원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뽑은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모시고 그분들과 이재명 지금 대통령 민주당과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국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리더를 뽑고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을 비판을 해서 보수의 새집을 짓는 것이 긴급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 그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로 점철되어 온 우리 한국 정치의 역사, 70년 역사.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됐는데요. 이 당면 과제가 아무래도 국민 통합과 반목하는 정치의 통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뭐랄까 진심에서 어린 양보와 타협 이것을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처럼 그 역사적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여의부 여기까지 오늘 할 텐데요. 제 아주 바쁜 시간에도 두 대변인님, 두 분 제가 아주 착즙하듯이 계속 치약을 짜듯이 이렇게 말씀을 좀 이끌어내서 개인적으로 좀 송구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의뷰 같이 하셨는데요, 대선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지난 4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2달 가까이 여의뷰 함께 참여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즐거웠고 또 많이 배우고 네. 또 때로는 강론 일박하며 가면서 감론을박해 가면서 많이 가까워지는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정당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또 때로는 저의 말씀에 또 이렇게 상처가 되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에 서로 다른 입장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오늘 아이뉴스 24의 여의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 아이뉴스 24 채널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아이뉴스 24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의뷰가 왜 여의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뉴스 24가 있는 건물에서 보면은 여의도 국회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서 본 여의도 뷰는 여야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크게 한 대한민국의 모습, 통합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란 취임 일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서 정말 21대 대통령으로서 좋은 업적 남기시는 분이 되시기를 또 마음으로도 축복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김준욱 대변인님하고 방송도 참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아이뉴스 24 여의뷰를 통해서 이제 형님 동생으로 하는 관계가 될 만큼 또 뭐 치고받고 티카티카도 하지만 또 같이 또 즐겁게 또 개인적인 친분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뉴스 24를 통해서 이거 우리 여의뷰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김준욱 대변인과 함께 했던 게 10만 뷰 넘게 빵빵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또 국민들이 이런 여야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느꼈는데 우리 아이뉴스 24 우리 TV를 앞으로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이게 여기 아닙니다. 예. 조떼꾸알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웃겼는데 예. 귀에 착착 감기죠. 우리 최 부국장님이 진행하는 뉴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팍팍 눌러주시면은 우리 아이뉴스 24가 또 인터넷계의 총화로 다시 떠오를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최진영 TV 구독자 10만 예. 넘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좀 빨리 분발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두 분 저희한테도 참 보석 같은 분들이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아주 귀한 그런 길라잡이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뉴스 24 대선 특집 여의뷰를 시청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저희는 더 좋은 아이템, 더 정성스러운 준비를 해서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금 신한대 교수시고요. 최진영 전 국민의힘 미디어 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최기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